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있고, 어제는 좀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푹 쉬고 컨디션이 확 좋아져가지고 어머니 댁 청소기 돌리고 다시 와서 시장 좀 살펴보고 어떤 얘기 해드릴까 하고 준비 중입니다. 끝나고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야죠. 어찌됐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났던 한 주인데 그 얘기도 이따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시장 정리. 일단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제가 이번 주에 상담을 했었던 두 가지,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랑 매드팩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찌됐든요. 어찌됐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플라이언스 고지 안 할 수 없죠. 힘들어도 쉬워도 나빠도 좋아도 법은 지켜야 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작자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고요. 투자 결정 시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비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바로 할게요. 이번 주 시장 어땠나요? 좀 거지 같았죠. 뭘 어때요, 솔직히. 더러웠고 짜증났고. 근데 얘기를 좀 볼까요, 이거를? 막상 차트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차트로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1월 달에 기대가 너무 컸었나요? 기대가 너무 컸었죠.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빠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막상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21포인트인데 왜 저희가 한 10월, 11월 달에 이 얘기 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동안 박스권을 이룰 것 같다. 그죠? 2900포인트 초반대에서 305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깨면 할 말은 없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나름 박스 950에서 1050포인트 정도의 박스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한번 깬 적은 있지만 이때는 휩소라고 보고요. 작년 2월 기준 빼고요. 거의 1950에 1050을 계속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 박스권은 계속될 것 같다. 그죠? 작년 내내 전망이 그랬었고 저도 그 전망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은 아우성이니? 선수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그죠? 종목의 변동성이 증대가 되고요. 이번 주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건드리지 않았던, 정말로 작년 내내 말도 안 됐었던 그런 가치 스타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는 경고하지만 이럴 때 뭐가 있었습니까? 대형주의 IPO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이 정도 상황이고, 막상 뭐 다우 나스닥은 신고가 나고 있고요. 타 국가 대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는 레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한 3-4줄 정도는 내일 나올 모 증권사의 전략 레포트를 제가 좀 추려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미리 나오니까 알죠.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내일 나올 모 증권사 전략 리포트를 좀 요약을 해봤더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밸류가 스토리를 앞서는 국면이다. 좀 멋있죠? 나 이번 주에 다른 방송 가서 써야지. 어찌됐든 밸류가 스토리를 앞서는 국면. 그냥
센 놈이 약했고 약한 놈이 올랐다. 이게 보는 게 맞겠죠. 전통적으로 저밸류, 저퍼 종목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환율 1200원 같을 경우가, 환율이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환율을 안 띄워놨나요? 여기 볼게요. 환율 어디 있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87원이죠, 그죠? 1200원 터치를 한 다음에 일자별 환율 1200원 이틀 터치를 했었죠. 6일, 7일 한 다음에 나름 빠르게 1187원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맞나요? 여튼 환율이 그래도 나름 위험했었던 선인 1200선을 터치를 하고 완전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하기에는 미국발 위험성 같은 경우는 환율로 봤을 때는 나름 경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중소형 성장주 유형은 비중 축소를 해야 하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치주 유형을 계속 간다는 거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틀리지 않다라는 부분이 전략 보고서를 제가 네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여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죠. 근데 요거를요 좀 제 입장에서 조금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장주에서 가장 셌었던 놈이 뭡니까? 게임주에서 홈투스 홀딩스, 이렇게 보이죠? 홈투스 홀딩스인데, 자, 기술적으로 제 기준에서 봤을 때요, 21선을 깼어요. 깼고 61선에서 지지를 했어요. 물론 내일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 여기서 61선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21선 이렇게 덮여 있죠. 그죠? 덮여 있으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요, 여기서 꼭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막혀요. 대충 18만 원대에서 막혀요. 뭔가 다른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막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차트를 한번 깨면, 이 2평대를 깨면 수렴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수렴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이래서 오르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22만 원을 물렸다. 그럼 기다리긴 해야죠. 여기서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사고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선수. 근데 못하는 분들이 있죠. 누가 못해? 신용. 위에서 물렸다 치고 여기서 손절을 쳐버리면, 손절이 나가면 현금이 깨져버려요. 그럼 다른 종목을 못 사게 됩니다. 혹시라도 신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이게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장의 컬러가 다시 바뀐다면, 그러면 깨져서 어떻게 바꿀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운영 방법 이런 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만약에 제가 내일부터 뭔가 주식장이 좋아져서 주식을 산다면 어디 쪽을 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 깨져 있는 쪽은 바로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쪽, 그러더라도 위에 이불 같은 게 덮여 있지 않은 거, 맞죠? 분위기가 바로 살아나지 않은 거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래도 뽑아보면 리오프닝은 오미크론이 줄어들고 거의 팍스로비도 들어오니까 돌고 있더라고요. 막상 어디입니까? 이런 쪽 있잖아요. 미리 시장 하락이랑 거의 상관없죠. 미리 빠졌으니까. 하나 투어, 또 어디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미리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만 리오프닝만 몰빵하셨던 분들은 최근 1월 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리오프닝 주식만 몰빵해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개 이상. 그래서 만약에 새로 주식을 산다면 현금 100%에서 혹은 추가를 한다면 마음 편하게 리오픈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LG노텍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테슬라 카메라든 뭐든 맞나요? 카메라 쪽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요. 요쪽이죠, 요쪽. 폴더블 휴대폰 요쪽. 이노텍 전기, BH 인터플 요쪽이죠, 요쪽. 이런 쪽이 그나마 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엔터 쪽은요. 이 엔터 쪽은 리오프닝의 수혜예요. 왜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왜 빠져요? 그래요. 하이브 왜 빠져요? 하이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갔다 물렸는데 저기 수익이 조사 30% 넘게 났다가 물려 있어요 지금. 요때도 안 팔았습니다. 참고로 이때도 42만 원대도 안 팔았습니다. 지금도 안 팔고 있고요. 어찌됐든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얘는요 최근에 1월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NFT로 분류가 좀 되죠. 그죠? 그거에다가 방탄소년은 BTS 주식 팔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요때인가 12월 중순쯤에 있었고, 하여튼 두들겨봐야 악재는 다 맞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레포트 여기는 안 나올 건데, 엔터 업종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컨센 대비 덜 나올 겁니다. 그거는 하나금융투자 레포트에 나올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것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튼 그 레포트는 저희 채널 잘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보여주지 말래요. 레포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지? 제가 혼자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엔터 쪽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안 빠져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빈틈이 보였던 거죠. 빈틈이 보이니 4분기 실적 컨센이 떨어지니, 아마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발 물류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했고, 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은 될 겁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지니까는요. 올해 실적 22년 실적이. 그래서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종목 추천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주 시장 정리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는요. 일단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덜 짜증날 가능성이 큽니다. 엔솔 청약이 언제죠? 18, 19일. 그거만 좀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화수인가? 맞죠? 화수 정도. 그리고 오늘 핵심은 이거죠. 제가 저는 매주 상담을 하죠. 뭐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전화 와서 혹은 찾아오셔서 물어본 것들을 좀 몇 개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거예요. 첫 번째, LG화학을 겨우 원금이 왔다. LG화학을 두 분이 연락 오셨습니다. LG화학 겨우 원금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요때. 요 날이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래서 제가 전화 오셨길래 어렵습니다. 저 이때 엄청 어렵게 물을 탔어요, 차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더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른 거는요. 왜 올랐죠? LG 에너지 엔솔 못 잡으니까 외국인들이 샀었다. 샀었다. 보이시죠? 수급. 외국인들이 더럽게 사요, 지금. 샀었다. 라는 겁니다. 3%에서 얘기는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정말로 오래 물리셨잖아요. 맞대요. 여기 물 탔으니까는. 그러면 아니라도 터시죠. 아니라도. 그리고 현금 확보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포트를 다 보진 못해가지고 디테일하게는 못했어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좀 이제 지금이라도 2차전지 장비 들어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거는. 그래서 2차전지 장비가 대장주가 엠플러스예요.
저는 이거 못 살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더블 났는데요. 못 살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고 있으면 들고 가야죠. 음. 플러스 또 뭐 있죠? 대보 마그네틱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실체는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이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탈철기입니다. 탈철기. 철을 빼야 된대요. 철을 흡수하는 철을 빼는 거 그죠? 흡수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여튼요. 저는 이 회사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1년 내내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 요런 시즌을 맞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여튼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해 볼 만한 것들은. 근데 저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얘기했더니 저 눈물이 나는데 음. 매드팩터. 참고로 정프로 님은 아닙니다. 예. 상프로 얘기를 하신 거고. 여튼 매드팩터 들고 있는데 손절 쳐야 될까요? 무슨 요일 날 전화 왔겠어요? 목요일 날 전화 왔겠죠. 요 29% 빠지는 날이 거의 하한가까지 빠지는 날. 그날이죠.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거의 울기 직전이십니다. 경기도 어디 사시는 분. 사실 한숨부터 쉬었어요. 한숨부터. 제가 매드팩터의 기술력을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벡터 서티비죠. 바이오주는 이렇게 한 번씩 꼭 크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 주간인데요. 요 주간까지 오르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바이오 같을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절을 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라면 못 칩니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못 칩니다. 여기 손절 쳐봤자 뭐예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경험적으로 개파락을 시작한 구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45,000원, 47,000원 사이 요 정도. 기다려 볼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에 단순하게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분들의 마음이라든 이런 거는 충분히 알죠. 알죠. 그럼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이오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정말로 믿었다가 틀리면은 그냥 한 20-30% 물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난리가 나요. 이렇게. 사람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니까는. 음.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말씀을 드렸다. 너무 성의 없이 얘기를 했나요? 좀 더 길게 얘기는 했죠. 그래서 업황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래서 볼 때는 포트를 다 보긴 해야 되죠, 당연히. 아무튼 요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아마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이 이걸 겁니다. 대부분 이번 주에 궁금한 점은 새로 뭐 들어갈까? 이 정도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지난주 방송을 봤어요, 제가. 제가 월요일부터 지난주 방송 계속 출연을 많이 했죠. 보니까는 화가 엄청 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난 걸 잘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쭉 보니까는 '와 승질 엄청 냈구나. 승질 엄청 낸 것 같구나.' 이게 생각은 좀 들고요. 장이 그래서 그렇죠. 어떨 땐 슬프고 그리고 사실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3% 갔다가 오는 차 안에서 무지 아팠습니다. 막 토가 나올라 하더라고요, 체해 가지고. 그게 말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댓글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얹혔나 봐요. 댓글을 제가 잘 안 보는 편인데 방송 중에는. 이렇게 딴 데 쳐다보다가 봤나 봐요.
하는데 너도 기관이지.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 XX 새끼야. 막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는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금요일 날 3부로 끝나고 집에 오는 그 구간이 차가 무지 많이 막힙니다. 금요일 날 그 시간대 항상 막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토를 해야 되는데 저녁 못 먹고 소화제 먹고 손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따 가지고 하니까는 어제 오후까지 좀 상태가 안 좋다가 오늘 좀 정신 좀 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게 그거예요. 주식 새로운 종목도 보고 뭐도 보는데 저도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몸이 아픈데 실질적으로 내 돈 까져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멘탈 관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 지수 레벨은 매우 견고해요. 근데 이러니까는 멘탈이 안 좋은 겁니다. 뭐 엔솔일 수도 있고요. 작년엔 카벤, 크래프톤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좀 원인을 찾을 때. 근데 원인을 찾을 때 더 내재적인 거는 납니다, 나. 그냥 원래 이럴 수 있으니까, 원래 이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요. 코로나 시기는 당연하고요. 주봉으로 좀 볼게요. 코로나 시기는 당연하고요. 언제냐면은 요때 겁니다, 요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때일 겁니다. 요때. 요때가 지수 레벨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래소 말고요. 코스닥으로 좀 보면은요. 보이시죠? 코스닥이 201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반등 한 번 없이 거의 뭡니까? 4달을 빠졌습니다. 4달을. 반등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었지만 이건 그 정도 반등이 아니고 4달 빠지니까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진짜로. 빠지려면 확 빠지든지. 710에서 580까지 줄줄줄줄 사람 지치게 하면서 빠지니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막상 보면 얼마 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인 거는 역시 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나은 것 같아요. 저의 멘탈 관리,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그러면 안 보셔도 된다. 왜냐면 지수가 그렇게 막 깨지긴 힘들 것 같거든요. 유동성이 풀려 있고, 그죠? 풀려 있고, 뭐예요 또? 코로나도 어찌됐든 몇 달 후에는 종국이 나올 수도 있다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니, 확률이 지속되고 있으니, 그러더라도 재작년에 코로나 시기처럼 3월처럼 무지막지하게 지수가 깨질 확률은 아직은 적어 보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잠시 쉬셔도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저번 주에 화를 냈었던 저를 아이고 냈었던 저를 다시 한번 멘탈을 저도 잡고 다시 내일 출근을 해서, 그리고 오늘은 음 끝나고 청소하고요. 청소하고 운동도 좀 하고요. 좀 걸어야죠. 좀 호수공원 가서 걷고 몸 컨디션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저녁 때 한번 주식을 좀 더 보거든요. 저녁 때. 내일 아침에 회의도 있고 그래서 볼 때 새로운 또 아이디어 있으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주말에는 주식 보지 마시고 저 영상도 언제 보실까요? 저녁 때 보세요, 저녁 때.
지금은 지금 보시지 말고 예. 주말은 편히 쉬어야죠. 아무튼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